장애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장애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평을 듣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관, 수련시설, 체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서의 이용과 또 프로그램은 어떤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계신문고에서는 이러한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 대상 시설과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소외되는 부분을 또 개선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대안을 제시하실지 힘찬 박수와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마련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계신문고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계신문고 누군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번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남 18세 비장애인 여고생 4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학생 4명이 어떤 일로 끝까지 간다의 문을 들으셨는지 함께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남남 18세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 계신문고는 마음을 열고 책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장애인,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생.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저희 주제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는 비장애인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생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중학생 시절에 장애인 학생이 저희 학교로 전학 와서 점심시간 때마다 저희 학교 도서관을 자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과는 다르게 공공도서관 내에서의 장애인 이용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시선을 끌었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워서 31년 만에 폐관한 서울전자도서관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서울전자도서관은 3년간 지원받은 공공예산이 1억 원 안팎일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도별 장애인 도서관 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따르면 계속해서 연도별 장애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내에서도 이용 편의성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은 어떨까요? 그 전에 공공도서관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일반 대중의 정보 이용, 독서 활동, 문화 활동 및 평생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 그냥 비장애인들의 방문 비율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싶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반 대중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괄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의 이용 편리성 또한 보장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는 잘 마련되어 있을까요?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따르면 장애인 좌석과 독서 보조기에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 정책 부분입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45조 2항을 보시면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 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매뉴얼에서도 장애인 서비스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최첨부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논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 공공도서관은 어떠한가? 라는 의문이었는데요. 이에 답을 하고자 은평원의 8개의 공공도서관을 모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 건너 숲으로 도서관에서 직접 사장님께 문의드렸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독서 보조기기 설명 안내문 있는데 혹시 각 독서 보조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설명을 저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2층에 있는 장애인 수업을 보면 비장애인 분이 이용하고 계시던데 이걸 도서관 측에서 제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시민 의식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어서 도서관 측에서 직접 제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리고 다른 장애인석은 아예 이렇게 가습기로 막혀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2층은 제 담당이 아니라 관리실에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내레건서 숲으로 도서관에는 독서 보조기가 6개, 장애인 열람석이 3개 정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가습기가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전담 도서는 없었지만 생리자 도서관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도서관들도 방문한 결과 총 5가지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문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사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는 공공정책을 고안해내게 되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진로 프로그램인데요. 이 그래프는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 취업률 현황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점점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노무직에 종사한다는 걸 저희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번 보실까요? 독서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까지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통해 취업까지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프로그램의 세부 제안 내용으로는 첫째로 장애청소년 진로검사 진행 후 독서활동 진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형이 나오면 경제 관련 독서를 한 이후 멘토 멘티 활동까지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강사 초빙을 통한 진로 수업까지 저희는 계획했습니다. 개별 도서관에게 따로 이렇게 연락도 했어야 되겠죠. 네, 주현 씨,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자 사용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90% 대다수의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 40%가량이 전자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꾸준한 언어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글쓰기 프로그램까지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법률안 제안서 볼까요?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저희는 법률안 제안서를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이 법률안 제안서는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독서 보조기기 확충입니다. 아까 저랑 재연을 담당하셨던 민주씨, 네. 혹시 독서 보조기기 교육 이수한 담당자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가 가본 결과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당자 수는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식교육 실시 및 보조기기는 최소 1대 이상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체자료 변환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법률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자료 변환율은 현재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체자료 변환 하한선을 설정하여서 50%로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홍보 개선안, 세 번째 홍보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BS ETV 사랑의 가족의 도서관을 홍보하는 것이었는데요. 장애인 서비스를 시행 중인 도서관 또는 그 도서관의 프로그램 소개에 대한 영상 송출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튜버 원샷 한솔 섭외 후 정책안을 소개하는 것을 고안했었는데요. 이 유튜버 원샷 한솔은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그 홍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섭외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도서관의 카드뉴스 인스타그램 업로드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그래서 소개 게시물 업로드를 통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웹페이지 개선안입니다. 웹페이지 개선안의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회원가입 등 절차에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자료 안내 정보 게시, 세 번째로는 편의시설 안내 등을 위한 따로 카테고리를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랑씨, 제가 공공도서관에 자주 방문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혹시 자원봉사자분들을 활용한 공공정책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자의 활동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는 도서관 이용 안내와 자료 정리, 활성 자료 보수, 전공자 특화 봉사활동이 자원봉사자의 주요 활동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의 경우 도서관에서 즉흥적으로 직접 이것들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개선안,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이 미리 이런 시스템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설계한 내용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특히 집중한 부분은 도서관 내부 프로그램과 홍보인데요. 그 내용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실제 도서관에서 실행하고자 은평구청에 문의드렸고 이에 은트락 도서관과의 협업을 제안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은트락 도서관과 이렇게 매우 자세한 내용까지 논의를 거쳤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안에는 프로그램 시행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고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이에 대한 내용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웹페이지 개선인데요. 웹페이지 개선의 경우 카테고리 개설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간장, 문제 해결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보다 중점적으로 제안드리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들기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은트락 도서관에 포함한 8곳에 모두 연락을 취하여서 의견을 여쭈어 보았는데요. 은평구립도서관의 경우 장애인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나 현재 은평구는 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의 경우에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시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멜건너 서스프로 도서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서 시설, 접근성 등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서 심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은 모두 정부의 정책 지원, 재정 지원이 반드시 절실한 문제인데요. 따라서 심의 제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의 큰 수에 이렇게 도서관 의견을 반영하여서 제안문을 업로드했고요. 그리고 상하이 큰 숲이라는 시민 포털 사이트에도 제안문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도 같은 내용을 정책 제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한 법률안 제안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독서 보조기기 확충 의무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보다는 도서관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저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저희는 대체자료 변환율 하한선을 50%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확한 수치 역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민주씨, 저기 나온 수치 제외는 왜 하신 건가요? 현실적으로 50%라는 수치가 너무 이상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보다는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법률안을 제안한 것을 실제로 법률로 옮기기 위해서 국회의원님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이셨던 김우영 의원님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쉽게도 사진으로 그 내용을 모두 담지는 못했으나 재원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희가 장애인의 도서관 내 이용 편리성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우영 의원분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독서 보조기기, 도서관 이용, 그리고 대체자료 제작까지 굉장히 좋은 법률안이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우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법 조사처에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실행계획 중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실행계획 중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재정과 예산 부족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관심 부족으로부터 기인된 문제라서 저희는 실행계획 중에서도 홍보에 더욱 방점을 찍어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자 초고입니다. 저희는 은평시민신문에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서 직접 독자 초고문을 전달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공공도서관 장애인에게 열린 공간이가 라는 제목으로 독자 초고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머니투데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터뷰를 직접 진행해 저희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KBS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가족은 대표적인 장애인 매거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기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간다라는 코너 기획안을 직접 작성하여 PD님께 전송해 드렸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실제로 3일차의 촬영 끝에 얼마 전에 방영을 이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시야가 낮고 손을 뻗었을 때 닿지 않는 책들이나
많아서 이런 문제점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시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문평고 소재 공공노사에 방문했던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우선 시키지 않은데도 해상도에서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런 거예요. 프로젝트명이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어머나, 이렇게 주세요. 많은 생각 네, 장애인의 권리는 그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게 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저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자체가 지옥이 아닙니다. 장애가 차별받는 사회가 곧 지옥입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네, 이것으로 발표 시간이 15분 지났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멈추고 바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부탁드립니다. 네,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물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은 재정을 투입하면 되겠지만 이 심리적 장벽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서 현실적으로 일하는 선생님들 같은 사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방문이 너무 씩씩해서 어떨 때는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고 혹시 너무 못한다라는 꾸중만 듣는 것 같아서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혹시 발견한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모습도 좀 확인할 수 있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동 도서관 마을을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그쪽에 방문한 결과 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그 장애인 도서관에서 직접 독서 보조기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을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 도서관에서 제공해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없어서 아쉽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정책 수립부터 수정 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기관에도 방문하시고 많은 정책 결정자들과 접촉하시고 하는 좀 노력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동사자인 장애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혹시 최혜란 학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수렴했던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그랬는지. 네. 시각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은트락 도서관이나 내리원어 스프로에 가서 직접 사장님께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계된 그런 장애인 시설도 있었고 그 사장님께서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그 같이 연계를 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직접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도 지금 매우 그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의견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더 심화시켜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사랑의 가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 협회장님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협회장님께서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정도와 특성에 따라서 장애 유형이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각장애 또는 이제 신체 장애 이외에도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다른 장애 유형이 있을까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대체 자료를 도서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적장애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홍보하는 그런 책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도서뿐만 아니라 저시력자들을 위한 표밀자 도서 또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인 저서 또한 비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발표 그리고 질문까지 답변해주신 대신문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예선에 참가한 팀이 50팀이나 된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본선에 진출해서 저희 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많이 몇 달 동안 노력했던 주제인데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방송 출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 방송을 출연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신 그 모든 분들의 그 감사함이 너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회 준비하면서 막 보고서 검토 부탁드리고 뭐 발표도 봐달라고 하드리고 좀 귀찮으셨을 텐데 이 귀한 토요일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신문고 화이팅! 네, 사실은 뭐 수업 시간이나 여러 프로젝트로 이미 사회 문제의식이나 그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 이번에 대회 참가를 같이 하자는 이제 제안을 듣고 잘 해내리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는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난 것 같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실제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취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려드는 모습은 처음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본 것들이 장차 앞으로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해 나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그리고 발표 들으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수자들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눈물이 날 만큼 어떤 그런 감동을 받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생각한 가치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